코로나가 수능 막판까지도 말썽입니다. 수능 하루 전인 어제 대전에서 시험 감독관 한 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감독관은 물론이고 이분과 접촉한 다른 교사들도 20명 가까이 급히 수능 업무에서 제외됐습니다. 시험을 눈앞에 둔 수험생들도 잇따라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 김민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대전 유성구에 사는 30대 남성 고등학교 교사와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부자는 지난달 30일 발열 등 증세가 나타나 다음 날 검사를 받았습니다. 당초 오늘 대입 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을 맡기로 했던 이 교사는 수능 관련 업무에서도 배제됐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이 교사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교사 18명도 마찬가지로 수능 감독 업무에서 제외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의 미군기지에서는 4일 만에 주한미군 장병 1명이 또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현재 주한미군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383명입니다. 어제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11명으로 나흘 만에 500명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서울 강남 통신회사 콜센터에서 지난달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의 동료 8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집단 감염이 계속됐습니다. 기존 집단 감염 사례의 확진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부산, 울산, 장구 강습 관련 확진자는 158명으로 늘었고 경남, 진주, 이통장 단체 연수 관련 환자도 7명이 추가됐습니다. 400명이었던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도 이제 472명까지 치솟았습니다. 확산과 진정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역 강화 방안을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이번 주까지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 184개를 확보하는 한편 무증상 경증 환자들이 머물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도입해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규정에는 규정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규정 위반을 이유로 내일로 연기됐던 징계위원회를 다시 미뤄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하자 법무부 또한 통보에 절차적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로써 징계위원 구성과 함께 내일 열릴 예정인 징계위원회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윤선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내일로 연기됐던 징계위를 또다시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오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징계법이 근거를 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첫 번째 기일은 5일 전 통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일로 바뀐 징계위 기일을 불과 이틀 앞둔 어제 통보받았다는 게 규정 위반이라는 윤 총장 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징계위 날짜 통보에 절차적 문제가 전혀 없었고 연기된 기일에 대한 통보 절차까지 법률에서 명시한 규정은 없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혐의는 명백한 징계 사유라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도 그대로입니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됩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을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여서 이번 결정에선 빠집니다. 문제는 2명의 검사위원 구성입니다. 보통 검사장급이 지명되지만 이미 많은 검사장들이 윤 총장 징계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만큼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이 대목에서도 징계위에 출석해 징계위원들의 면면을 보고 그 자리에서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편에선 검사들은 물론 진보 성향이 강한 이용구 신임 차관도 기피 대상으로 검토한다며 선제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로선 징계위원 기피 신청이나 기일 연기 요구 등을 모두 거부한 채 징계위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감찰 단계의 적법 절차 논란이 불거진 마당에 훗날 법적 다툼 과정에서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오늘 새벽 경남 김해 남해고속도로에서 화물차 간 추돌 사고로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서울 중랑구에서는 상가 건물에 있는 실내 포장마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화물차 2대가 고속도로 언덕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뜯겨나간 부품과 실려있던 화물들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경남 김해시 남해고속도로 진영분기점 근처에서 13.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다른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2대가 가드레일을 뚫고 언덕 아래로 추락하면서 앞서가던 화물차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지고 뒤에서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 1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시민들이 소화기를 들고 나왔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어젯밤 8시쯤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3층짜리 상가에 1층 실내 포장마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포장마차 내부 18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달 10일 저녁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22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다른 사람을 음해할 목적으로 그 사람이 신고를 한 것처럼 꾸며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국회가 어제 여야 합의로 558조 원 규모의 새 예산안을 일단 법정 처리 시한에 맞춰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정기국회 종료까지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여야가 맞서고 있는 쟁점 법안 처리는 과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재훈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같은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9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쳤는데도 여야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 대북전단을 비난하고 엄포를 놓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었겠습니까? 대규모 살포됐을 때 북한이 도발했을 때 단 한 명의 우리 국민들과 도민들이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또 다치든지 사망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반면 또 다른 쟁점 법안인 경찰법 개정안은 진통 끝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를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에 맡기고 생활안전과 경비 등 자치경찰 업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일 법사위 법안소위 의결을 시작으로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또 다른 쟁점 법안인 이른바 공정경제 3법, 또 택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물류법 등 경제 관련 법들도 9일 본회의 처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코로나 대응팀은 각 주 정부에 코로나 확산세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최고 수위의 긴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첫 백신 승인이라는 선수를 영국에 뺏긴 미국은 엄격한 심사로 다음 주엔 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양성 판정받은 비율을 붉은색으로 표시한 미국 지도입니다. 거의 전국이 시뻘겋습니다. 양성 판정률 1위인 북부의 노스다코타주의 확진자 수, 병원 입원 상황은 그래프마다 최고치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50개 주에 배포한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은 모든 미국인에 대한 위험이 역사적인 최고치에 달했다며 대응 강화를 호소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세계 최초 승인 기록을 영국에 내준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 엄격한 심사로 다음 주 초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The approval of another independent regulatory body should give Americans additional confidence in the quality of such a vaccine.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앞서 어제 접종 자문위 회의에서 백신이 승인되면 의료인과 요양원 환자 등 2,400만 명부터 맞히도록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 접종 대상 순위로는 필수 업종 종사자와 65세 이상 노인들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And that includes postal workers, that includes individuals in meatpacking plants, grocers, things like that. Then other groups are individuals 65 and older.
CDC는 이와 함께 코로나 감염 의심자와 접촉한 경우 2주간 격리하도록 한 지침을 고쳐 증상 없이 검사를 받았으면 7일, 검사를 받지 않았으면 10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 화이자 백신이 승인됨에 따라 백신 운송을 위한 모의 훈련이 유럽과 미국 등에서 실시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